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터넷 용어, 한국의 신조어, 유행어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신조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유행어를 소개해드릴 때 새롭게 나온 단어를 바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잠깐 쓰다가 없어지는 말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가 많이 쓰이는지, 언제까지 이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고 많이 쓰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작년부터 좀 많이 쓰기 시작한 단어인데 요즘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도 그렇고 인터넷을 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소개해 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준비해 봤고요. 바로 어떤 단어인지 말씀드리면 테토 그리고 에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테토 에겐은 옛날에 MBTI 유행했던 거 아시죠? 한국에서 MBTI 16가지의 성격 유형 타입이 있어서 그중에 내가 어떤 타입이고 내 친구는 어떤 타입이고 우리 둘이는 잘 맞는지 아니면 잘 싸우는지 이런 것들을 나눴던 그런 테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성격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MBTI랑 조금 다른 점은 MBTI는 16가지 성격, 나의 성격, 친구의 성격 이렇게 구분하는 테스트였잖아요. 근데 이 에겐 테토는 특히나 남자, 여자, 남녀 사이의 관계, 연애할 때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테토남, 테토 남자, 테토녀, 테토 여자, 에겐남, 에겐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해."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재밌는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해." 이런 다양한 이상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너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너는 테토남이 좋아? 에겐남이 좋아?"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밸런스 게임을 하듯이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도대체 테토랑 에겐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한국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TV쇼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마무리할 때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 같은 정보도 또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타임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한국어 말하기 연습 어플 트이다와 함께합니다. 오늘 얘기할 이런 테토남, 테토녀, 에겐남, 에겐녀 이런 다양한 유형의 한국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한국인들이랑 같이 말하기 연습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트이다 어플에서는 다양한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연습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긴장. 어떡해. 저 근데 말하기 아직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 혼자서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어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보시고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 영어 다 지원이 되니까 언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보시고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에피소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테토 에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듣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재미로 하는 거다. 너무 심각하게 진짜 세상엔 반으로 나눠져서 테토 에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재미로 인터넷 밈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토 에겐이 뭐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테토는 뭐죠? 테토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겐은 뭘까요, 그럼? 에겐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의미해요. 그래서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테토남은 뭘까요?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 그러니까 남성성이 많은 남자. 그런 걸 테토남이라고 하고요. 테토녀는 뭘까요? 이런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여자인데 좀 이런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그런 여자를 테토녀라고 하고요. 에겐은 에스트로겐이었으니까 에겐남.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다. 에겐녀는 여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요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테토남, 테토녀, 에겐남, 에겐녀. 요렇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막 사람들이 연예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상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막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유행에 저희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에겐남인지 에겐녀인지 테토남인지 테토녀인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타입은 에겐인지 테토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테토 에겐 특징, 그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재미로 들어주세요.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딱 분류해 놓은 그런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토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테토, 테스토스테론. 테토남, 테토녀의 특징은요. 우선은 단순합니다. simple. 그냥 오늘 뭐 먹지? 몰라. 그냥 국밥 먹어. 밥 끝. 이렇게. 카페에서 주문을 해요. 뭐 먹을까? 아메리카노요. 단순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활기차입니다.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는 강인하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강해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씩씩합니다. 씩씩해요. 그리고 독립심이 강하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나 그냥 혼자서 밥 먹고 뭐 일하고 괜찮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특징도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치가 있고 웃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테토 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쿨하다. 쿨해요. 오늘 조금 다퉜어요, 친구랑. 그런데 내일 되면은 잘 지냈냐? 이렇게 바로 인사할 수 있게 쿨합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많고 약간 이렇게 무리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또 테토라고 하고요. 관심사 같은 걸 보면은 정치, 뭐 경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아니면 스포츠,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는 좀 나를 꾸미거나 트렌드, 뭐 스타일, 옷을 입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뭐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면 도전을 좋아하고 경쟁, 싸우는 거 좋아하고 열정이 많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그런 성격을 의미하고요. 외모 같은 것도 좀 이 테토 에겐에서는 많이 구분이 되는데 테토 외모는 뼈의 모양이 확실해요. 뼈가 굵고 이렇게 모양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뼈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T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T존은 알파벳 T예요. T는 여기 눈썹하고 코에서 보이는 이 선이 굉장히 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동양인, 아시아인들은 이게
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빡빡 힘이 이렇게 센 눈썹도 진하고 코도 이렇게 높고 날카로운 외모가 있는데 그런 것도 테토에 속한다고 합니다.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눈빛도 이렇게 강하고 그런 외모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연예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덱스라는 연예인 분이 계세요. 덱스님은 원래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테토남이시고요. 아이돌로 생각을 하면은 세븐틴의 민규 같은 타입이 테토남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자 테토녀 대표적인 연예인을 보면은 영지라고 아세요? 이영지라고 래퍼 여자 래퍼이자 이렇게 예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 그 이영지 연예인이 테토녀 대표라고 하고요. 이효리라고 옛날에 핑클 아실까요? 좀 오래된 그룹이긴 한데 완전 슈퍼스타예요. 한국에서는. 그분도 대표적인 테토녀입니다. 아이돌로는 에스파의 지젤 지금 떠올랐는데 블랙핑크의 지수 같은 분들도 막 테토녀 하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쿨하고 털털하고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세고 강하고 남자인 친구들 많고 리더 그런 느낌이 이제 테토고요. 에겐 한번 볼까요? 에겐의 특징은 생각이 많아요. 일단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항상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들. 좀 여려요. 슬픈 영화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친구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같이 울기도 하는 그런 감성적인 사람 혹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좀 불쌍해. 같이 있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몽글몽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느낌?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좋게 얘기하나? 좀 여린 마음, 약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지 않고 이거 할까? 그래, 너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성격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쉴 때. 막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고 좋아하는 관심사들을 이야기해보면 예술,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책 읽고 영화 보고 미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SNS에 사진 업로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레이저 제모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하고 머리도 자주 하고 이런 거 막 신경 써서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되는 키워드는 감수성이 풍부하다. 아까 감성적이다 이거랑 비슷한 말이고요. 섬세해요. 너 오늘 좀 아이라인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거 바로바로 캐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섬세함 가지고 있고 또 안정적인 상태를 좋아해요. 도전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은 예민할 수 있다. 너무 생각이 많고 섬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예민한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외모를 한번 보면은 이분들은 뭔가 약한 느낌. 저 사람은 왠지 지켜주고 싶어. 이런 보호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좀 보호해주고 싶어. 지켜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외모에다가 눈빛이 되게 부드러워요. 아까 테토는 빡 진한 T존 이렇게 빡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에게는 부드럽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피부도 깨끗해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외모적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경우는 레이스, 리본, 헬로키티 이런 거 좋아하는 핑크 그런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꾸미고 딱 깔끔하게 댄디 그런 스타일
입는 사람들, 머리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요즘 화장을 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애견남, 애견녀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연예인을 이야기해보면 남자 연예인 중에는 박보검, 저번에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로 또 많이 나왔던 박보검 님이 대표적인 애견남으로 불리고 있고요. 또 배우 중에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도 대표 애견남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연예인은 박보영 배우 아시나요? 제가 저번 소개해드렸던 미지의 서울에 나왔던 배우인데 박보영 배우님이 딱 보면은 막 보호 본능 지켜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돌이자 배우이신 수지 님도 애견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애견 테토를 설명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건지 이제 알 것 같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견이신 것 같은가요? 테토이신 것 같은가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애견년지 테토년지 그것도 한번 댓글로 지금 남겨주세요. 디디는 애견인 것 같다, 테토녀인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분류는 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뭘 하면서 사람들이 응용을 하면서 노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테토 애견에는 먹이 사슬이 있다고 해요. 먹이 사슬은 그 우리의 생태계를 한번 봅시다. 지구를 보면은 엄청 약한 동물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개미, 곤충입니다. 개미, 작은 ant. 개미가 있어요. 개미를 개구리, 깨굴깨굴, 깨굴, 이 개구리가 먹어요. 개미를 먹죠. 그런데 이 개구리를 또 뱀이 먹어요. 근데 이 뱀을 또 하늘에서 독수리가 끼 날아와서 먹어요. 근데 이 독수리를 또 호랑이가 먹고, 이런 체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테토 애견에도 먹이사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우선 이 애견 테토 세상에서는 애견녀가 가장 낮은 그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생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견녀는 그 그래프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고요. 애견녀는 애견남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상형을 이야기했을 때 애견녀는 자기가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좀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섬세하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남자에게 끌린다고 해요. 그래서 애견녀는 애견남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의 의견입니다. 네, 이 애견남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애견남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애견녀를 좋아할까요? 애견남은 테토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왠지 애견녀는 나보다 더 섬세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내가 다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 귀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좀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테토녀한테 끌린대요. 그러면 이제 테토녀가 남았죠. 여기서 재밌는 게 테토녀는 애견남한테 절대 끌리지 않는데요. 테토녀는 보통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이런 나도 감당할 수 있는 제일 강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테토녀는 또 테토남을 좋아합니다. 이 사슬이 보이시나요? 애견녀 다음 애견남, 애견남 다음 테토녀, 그 다음이 테토남. 테토남이 가장 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테토남은 누굴 좋아할까요? 테토남은 자기랑 완전 다른,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애견녀를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테토남은 테토녀를 좋아하기도 한대요. 가끔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같이 운동도 하고 놀 수 있고 털털하고 그런 오래 봤을 때 좋은 그런 테토녀를
좋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토녀랑 테토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애견녀도 가끔은 정말 강한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인 테토남한테 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같이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나를 진짜 공주처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한테 끌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시대에 뭐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농담을 계속 하잖아요. 인터넷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토남은 좀 멋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와, 너 진짜 테토남이다. 완전 마초다. 옛날에 또 유행했던 말인데 알파메일이다. 그 제일 센 남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와, 너 진짜 마초네, 상남자네, 멋있네 라고 사용할 때 너 테토남이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애견남은 조금 놀릴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막 남자가 좀 쇼핑 좋아하고 막 생각 많고 혼자 울고 이러고 있으면 너 애견남이냐? 이렇게 놀리는 말처럼 인터넷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쿨한 여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 테토녀다 테토녀 완전 쿨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좀 많이 먹고 내숭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잘 보이고 싶어서 나는 요거 조금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만큼 집에 가면 먹는 그런 여성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숭 없이 그런 걸 내숭 부린다. 내숭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숭 부리는 거 없이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자분들 보고 테토녀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완전 예쁘게 꾸몄을 때 리본, 레이스, 핑크, 뭐 발레리나처럼 발레코어 룩 이런 걸 입었을 때 오늘 나 완전 애견녀 스타일로 입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 농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애견녀인 것 같은지 테토녀, 뭐 테토남 애견남인 것 같은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애견남인지 테토남인지 뭐 애견여인지 테토녀인지 이런 거 재미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셀프 진단을 해봤을 때 그 테스트하는 페이지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애견녀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전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생각이 많고 좀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쿨하고 털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딱 두 가지로 나누자면 애견녀가 나왔는데 남자를 볼 때는 글쎄요. 사실 좀 어렸을 때는 애견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돌들이 대표적으로 애견남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진짜 잘생기고 뭐라고 할까 예쁘게 생기고 잘 꾸미고 스타일리시하고 진짜 제 이상형이 박보검 막 정혜인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테토남한테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사실 둘이가 적절히 섞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들 아시죠? 원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는 뭐든 좋지가 않거든요. 딱 그 중간 예를 들면 애견남 같은 외모에 성격은 테토남이라던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저의 간단한 이상형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 왜 하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테토, 애견 구분할 수 있게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신조어, 유행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 오실 분들을 위해서 2025년 9월에 있을 주요 축제들, 좀 인기가 있는 축제들 3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는 서울 패션 위크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하는 패션 이벤트고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 기간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일요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패션쇼 티켓팅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그냥 놀러만 가도 그 분위기, 느낌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모델들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구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패션위크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산 국제영화제입니다. 부산에서 하는 거고 부산도 여러분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9월 17일 수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축제 가시면 하루 종일 다양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해뒀다가 가시면 되는데 아직 그 티켓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서 티켓팅해서 놀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인디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하는 페스티벌이고요. 여러분 인디 밴드 노래 이런 거 인디 뮤직 좋아하시나요? K-팝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인디 밴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한국의 인디 뮤직들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예요. 2025년 9월 20일 토요일부터 9월 21일 일요일 딱 이틀 동안 하는 축제니까 축제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듣고 그런 다양한 행사 참여하시면서 재밌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제 정보들을 한 번씩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한번 알려드려봤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이벤트나 홍보해드릴 게 있으면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두고 다음 영상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에피소드 끝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